나라고 할 게 없는데 왜 걸리지? 나라고 할 게 없는데 왜 걸리지? 모화법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이 공부는 모화법이다. 나라고 할 게 없다. 그런데 이제 걸린단 말이에요. 걸린다는 것은 이제 번뇌가 된다. 어, 망상이 된다. 괴로움이 된다. 에, 끄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라고 할 게 없다. 몸이 있지, 몸이 나는 아니다. 아무리 몸에 우리가 나라는 게 있는지 살펴봐도 그냥 몸이 있는 거지,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다. 그 다음에 느낌도 마찬가지죠. 그냥 느낌이 있는 거죠. 느낌이 있는데 우리는 이 내 느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의 느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느낌이 있는 거지. 근데 그냥 그 느낌을 나라고 여긴다는 거죠.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냥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내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나라고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욕망이나 의지, 의도 마찬가지, 행동 마찬가지죠. 근데 욕망이나 의지, 의도, 행동이 있을 뿐인데 그거를 나라고 여긴다. 그 욕망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라는 건 없어요. 근데 나의 욕망, 나의 의지, 나의 행동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거, 우리가 마음으로 아는 거, 아는 것에도 나라는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중요한 이제 방편 중에 하나가 무아법이잖아요.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오운은 있지만 나라는 것은 없다. 오운이라는 게 이제 색수상 행식. 색은 몸과 물질,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욕망, 의지, 의도, 식은 분별해서 아는 거. 그런 건 있는데 거기에 나라는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아라고 얘기하죠. 무아. 나라고 할 것은 없다. 무아.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체험을 해서 자기 본래 마음 바탕을 체험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생각이 뭐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뭐고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라는 것은 생각을 벗어난 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을 해야지 생각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생각을 벗어난 게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라는 거를 이제 점차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생각을 벗어나 이 자리는 그냥 공이라고 하듯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깨어 있고 살아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깨어는 있죠. 이렇게 밝게 깨어는 있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자리는 생각을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수도 없다면 나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밝혀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무아를 아는 수준이죠. 아, 이게 나라고 할 게 정말 없구나 하는 걸 아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아를 아는 수준에서는 무아가 실현되는 건 아니죠. 무아가 실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아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는데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나라는 생각에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알았다 하더라도 끄달려요. 걸린다 이거예요. 걸려서 넘어진다. 번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번뇌가 돼요. 그러니까 이 모화법이 실현이 돼서 모화법에 통달하고 일상생활 실생활에서 의식주 생활에서 나라고 하는 것에 걸리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진짜 공부고, 습관에서 벗어나는 진짜 공부예요. 근데 이게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모아를 아는 것은 쉬워요. 이 체험만 하면은 모아를 그냥 알 수 있어요. 왜냐? 여기는 공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깨어 있을 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깨어 있고 살아 있는 것 뿐이지 이것을 뭐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아를 아는 거는 아주 쉬워요. 이 체험만 하면 모아를 아는 것은 아주 쉽다. 바로 알 수 있어요. 나라고 할 게 없네. 아무것도 없네.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고 활짝 이렇게 밝게 살아있고 활짝 밝게 깨어있을 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뭔지.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것도 당연히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모아를 아는 것은 쉽다. 모아를 아는 것과 실제로 실생활에서 자기 일상생활에서 모아가 실현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근데 이제 모아를 아는 것만 가지고 깨달았다. 아니면은 모아를 알았으니까 모아법에 통달했다. 또는 알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되는가 보세요. 안 됩니다. 실제 모아를 알았다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서는 누가 자기를 공격하거나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죠. 또는 자기하고 의견 충돌이 생겨가지고 자기 말을 인정하지 않거나 내가 옳다 하거나 그러면 시비 분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번뇌가 일어나죠. 그리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켜야 되니까 두려움이 일어나고 공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심 걱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다 나라고 하는 게 아직 습관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무시하고서는 뭐하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됐어 이걸로 끝이야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공부의 한쪽만 알고 한쪽을 모르는 거예요. 공부는 한쪽은 법이 밝아지는 측면이 있고 한쪽은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습관에서 벗어나는 측면이라는 것은 평생 자기가 몸을 나라고 여긴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느낌을 나라고 여기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싫은 느낌이 나오면 번뇌가 되는 거죠. 생각도 마찬가지. 욕망, 의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평생을 나라고 여기고 살아왔다.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번뇌를 느끼고 고통을 받아요. 그게 이제 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한 진리가 뭡니까? 모아다라는 거예요. 모아. 모아라는 중도라는 말과 다 상통이 됩니다. 모아, 중도, 연기, 공, 깨달음, 해탈, 열반 다 이게 서로 상통이 돼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각각의 특징이 조금씩 있지만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아가 실현된 거하고 내가 모아를 알았다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거는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겪어보면 알죠.
여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고 할 것도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끄달려요. 여전히 걸려 넘어지고, 여전히 나라는 생각에 때문에 번뇌가 일고, 분노가 일고, 화가 나고, 여전히 탐욕이 있고, 욕망이 있고,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나라는 생각이 개입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착에서 벗어난 게 아니죠. 무아가 실현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금방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무아가 실현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무아가 실현되는 것은 어렵다. 아주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평생 우리가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기 때문에 내가 무아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저절로 끄달려요. 번뇌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분별 망상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걸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 분노, 이런 게 다 있죠. 그런 거에 걸려 넘어진다 이거예요. 없어서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심, 걱정, 괴로움, 번뇌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 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으려면 무아가 실현이 돼야 돼요. 무아가 실현이 안 되면 두 번째 화살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로 할 수는 없고 실제로 자기가 여기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해결되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해결이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자꾸 이제 이 아상에서 벗어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아상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따로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다만 그냥 이 자리 우리가 생각을 벗어난 자리잖아요.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의식주 생활하면서 그냥 이 자리에서 사는 것 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 자리, 이 반야 바람일다 이 자리에 의지해서 그냥 원리 전도몽상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멀리 생각에서 자꾸 벗어날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구경열반으로 간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다만 여기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갈 뿐이다. 그러면 이제 과거 경험을 우리가 보면 이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걸리는 게 있잖아요. 즉 분별 망상에 떨어지거나 번뇌에 떨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번 그렇게 자꾸 걸리다 보면 내가 이거에 걸리는구나.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딱 이 정도 생각 정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 게 없어요. 자기가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걸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반야바람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언덕, 피안이라고 얘기해요. 저언덕. 저언덕이다, 피안이다. 또는 뭐 반야바람일다다. 또는 뭐 깨달음이다, 뭐 공이다, 중도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식주 생활하면서 여기서 살아갈 뿐이에요.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계속 이제 흘러서 이 자리에 살아가면서 가면은 자꾸자꾸 이제 생각에서 풀려나거든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걸 해탈 열반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해탈 자리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해탈 자리라고 해요. 자꾸자꾸 풀려나니까. 여기서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의식주 생활 하면서 여기서 살다 보면 자꾸자꾸 풀려나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자기 집착심에서 풀려나고, 생각 속에서 자꾸자꾸 풀려나요. 자기의 오래된 고정관념에서도 자꾸자꾸 풀려나고, 사고방식에서도 자꾸자꾸 풀려나고, 그러니까 자꾸자꾸 걸림이 없어지고, 걸림이 없어지니까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걸림 없는 대자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걸림 없는 대자유. 자꾸자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살아가면 여기는 나라고 할 것이 없고,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하는 거죠. 이 법이 저절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아가 실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상이 자꾸자꾸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법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상에서 자꾸자꾸 풀려 나오는 거예요. 아상에서 자꾸자꾸 풀려나니까 나라고 하는 것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고, 몸이 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자꾸 풀려나고, 그러면 몸에도 걸리지 않게 되고, 느낌이 나라고 하는 것에서 자꾸자꾸 풀려나니까 느낌에 걸리지 않게 되고, 마찬가지죠. 생각 마찬가지죠. 욕망 마찬가지죠. 분별의식 마찬가지죠. 자꾸자꾸 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풀려나니까 생각에 걸리지 않게 되고, 그게 바로 뭐냐, 오로지 그냥 여기에서 의식주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살아갈 뿐이다 이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서 살아갈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반야바람일다에서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그렇지, 의지할 바 없는 것을 이름하여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할 게 없어져요. 자꾸자꾸 이제 의지할 바가 없어져요. 무의도인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의지함이 없는 깨달은 사람, 무의도인. 자꾸자꾸 이제 의지할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의지를 하게 되면 그거에 반드시 걸려요. 의지하는 거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에 자꾸 의지하니까 내가 없어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중생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나라는 거에 의지하는 거예요. 몸에 의지하고, 느낌에 의지하고, 생각에 의지하고, 욕망에 의지하고, 아는 것에 의지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자꾸자꾸 해탈한다. 벗어난다. 이게 이제 이 공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를 한번 깨닫는 게 공부의 시작이자, 그 다음에 공부의 전부이자, 그 다음에 공부가 끝나는 지점이다. 끝마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과감선사의 시무도 있잖아요. 시부도. 시무도송이라고도 하고, 시부도송이라고도 하고, 모구도송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이 시부도가 있거든요. 10개의 그림으로 나타낸 그 공부 과정을, 우리가 선공부 과정을 10개의 그림으로 나타내 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공부 과정을 그럴듯하게 세분화해서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그 7번째가 망우전인이거든요. 망우전인. 그러니까 서를 서는 없다. 서는 잊어버렸다. 그런데 전인, 사람은 남아있다. 서는 잊어버렸는데 사람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서가 이제 이 본성품, 깨달음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성품은 완전히 드러났다. 본성품을 이제 찾을 게 없어요. 본성품은 다 찾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서로를 찾지 않게 됩니다. 즉 본성품, 즉 법, 법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법을 생각할 필요 없이 법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법을 이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존인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은 남아 있다. 그럼 이제 사람은 남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상이 남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상은 그 집착심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강력하고 뿌리 깊고 가장 오래된 집착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는 것도 여기서 풀려나는 것도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장 어려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치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결국 우리가 열반에 이른다는 것은 나라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모화법이 완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모화가 실현되는 거예요. 즉 의지할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결국 우리가 나라는 생각에 의지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꼭 그 죽을 것 같고 이상하죠. 그게 이제 그게 그만큼 강력하게 집착이 되어 있다는 반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아를 단순히 아는 거에서 공부가 됐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은 진짜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이고 그게 실제로 실현됐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현되는 건 뭐냐면 여기 나라고 할 게 없잖아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내가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걸리는 게 없어요. 음. 매 순간순간 이렇게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문득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걸리는 게 있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시비 분별에 떨어지거나 성냄에 떨어지거나 탐욕에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떨어지거나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분별망상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잘 보면은 나라는 생각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 현안이 돼서 자기한테 이렇게 적나라하게 문제점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거보다도 할 게 많거든요. 자기 현안에 당장 눈앞에 닥친 그 문제점들이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풀려나는 공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아상이 자기 현안으로 드러나지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불이법 개합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법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결국 깨달음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법이 100% 드러나게 되면 결국 깨달음이 뭐냐 하는 게 이제 해결이 돼요. 그게 이제 결국 서지장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서지장이 극복이 되면 그게 이제 망우 존인이 되는 거예요. 망우 존인. 서지장이 극복이 되면 선은 이제 즉 법 깨달음 이거 잊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생각하기 전에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제 원천지에 다 법뿐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드디어 이제 법은 해결이 됐잖아요. 더 이상 이제 법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게 되고 법을 구하지 않게 되고 정말 한순간도 법을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필요 없이 이미 다 생각 이전에 100%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제 한순간도 법을 구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법은 해결된 거예요, 말하자면. 결국 깨달음이 뭐냐 하는 것은 해결된 거거든요. 그냥 100%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라는 게 남아있는 것이 이제 전부죠. 그래서 이제 습관만 보여요. 습관만. 그러니까 습관 중에서도 이제 걸림이 없이 살아요. 어, 정말 밝게 깨어있는, 정말 이렇게 여여부동한 법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는 것 뿐이죠. 그러다 보면 걸리는 게 있어요. 다 걸리는 건 아니에요. 거의 걸리는 게 없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걸리는 게 있다고. 걸리는 게 있다는 게 뭔지는 아시겠죠? 자기 생각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 분별에 걸리고, 자기 그 집착에 걸리고, 고정관념이나 사고방식, 예, 이게 한마디로 이제 왜 걸리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법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신경 쓸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일상생활 하는 게 전부죠. 먹고 자고 일하고 의식주 생활하는 게 전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 일이 없어요. 정말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정말 아무 일이 없이 걸림없이 자유롭게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일상생활이라는 것도 없어요. 삶이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죽음이라는 생각도 안 들죠. 삶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니까 결국 뭐 생사적 열반 뭐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말도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문득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선적인 표현으로는 그 외나무 다리를 자유롭게 통행을 하다가 문득 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걸린다는 게 자기 생각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제 말은 이렇게까지고 여기까지고 실제는 이제 이런 말을 떠나서 자기가 여기에 깨달아 들어와서 실제는 자기가 경험을 하는 거죠.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체험을 해서 자기가 여기서 살면서 실제 경험을 하는 거죠. 실제 그런지 그 경험을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법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신경 안 쓰고 이제 그냥 일상생활 하는 것이 전부예요. 일상생활 하는 게 전부고 그 속에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걸리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법이 밝아졌으니까 이제 그만큼 힘도 생기기 때문에 이 분별 망상을 직면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무 일이 없다가 문득 걸려 넘어지면 왜 이렇지 하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석이 되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집착 때문에 그렇다. 무슨 집착이냐? 나라고 하는 생각에 집착되어 있어서 그렇다. 근데 문득 보면 그런 게 없는데, 나라는 게 없는데 왜 집착이 되냐? 그거는 평생 동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 이게 보이죠. 평생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게 보이고, 그 습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조건이 형성되면 걸리는구나 하는 것도 보이고, 그런 경험도 하고. 근데 즉시 또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게 어디 있냐 또 찾아보면 없어요. 나라고 할 게 또 없고, 그렇게 걸리는 것도 지나가면 또 없고, 그러니까 찾아봐도 없고, 그리고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되돌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걸리고 그냥 지나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법 속에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래서 법 속에서 또 아무 일이 없이, 걸림없이 살다 보면 또 어느 날 또 걸려요. 자기 생각에. 그러면 문득 다시 또 지나가면 또 없어요.
그럼 나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왜 이러냐.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왜 걸리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나라고 할 게 없는데 걸려 넘어졌어. 걸려 넘어진 것도 이제 지나갔으니까 또 없어요. 또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되돌릴 수도 없어요. 지나간 걸 다시 끌고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또 아무 일 없이 또 살아가요. 근데 또 아무 일 없이 살아가다가 정말 그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일 없이 법 속에서 정말 살아가거든요. 근데 또 걸려요. 또 보면은 또 그거라. 나라는 생각 때문에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아상이라고 하는 이 집착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40년, 50년, 60년 동안 집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집착심이 강하고 얼마나 끈질기겠어요. 음, 정말 그 40년, 50년, 60년 평생을 몸이 나라고 여기고 마음이 나라고 여기고 살아왔잖아요. 생각이 나라고 여기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착심이 떨어지는 게 그렇게 금방 안 떨어져요. 웬만한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법 속에서 살고 온전히 법을 이제 생각하지 않게 될 정도로 이 정도가 되면 웬만한 거는 걸리는 게 없어요. 거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정말 걸림없는 자유 뭐 이런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게 살거든요. 아무 일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산다는 것도 없어요, 진짜로. 삶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서 일상생활하고 의식주 생활할 뿐이지 삶이라는 것도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죽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죠. 그 정도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나라고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쉽사리 여기에서 해탈이 잘 안 돼요. 음, 우리가 무조건 여기서 해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공부는 습관에서 해탈하는 게 실제 공부예요. 이 법을 깨닫고 나서는 이 법을 깨닫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법이 밝아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법이 밝아지면서 동시에 습관에서 벗어나는, 즉, 평생 생각 속에서 생각 따라 다니면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 습관에서 해탈하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에서 해탈하는 것의 마지막 뿌리가 뭐냐면 아상이에요, 아상. 나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마음의 전인이 그거죠. 마음의 전인. 법은 이제 100% 드러났어. 근데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이제는 이제 법 속에서 온전히 이제 법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여전히 가끔씩 나라는 생각에 걸려 넘어지더라. 그것이 이제 공부의 현안이 되더라. 근데 그게 워낙 관찰을 해보면 너무너무 뿌리 깊은 것이라, 그게 10년이 넘었는데도 그게 아직 걸리는 것이 아직도 있더라. 그러니까 무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쉬운 거예요. 쉬운 거고, 그게 실제로 실현이 돼서 아상에 걸리지 않는 거, 나라고 하는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는 걸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분별에 떨어지지 않고, 나라는 생각에 떨어지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음, 정말 무아가 실현이 되는, 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금 그런 걸 지금 현실에서 경험을 하거든요.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이 무아가 진짜, 그런데 이제 그 실현되는, 이게 이제 해탈하는 거니까 자꾸 풀려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습관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어,
말하자면 보이지 않게 형성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에서 이 해탈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꾸자꾸 자기도 모르게 풀려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아상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려나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서 자기도 모르게 풀려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공짜리, 해탈자리, 본래 면목자리, 여기에 살면서 살아야지. 여기서 살아야지 자기도 모르게 자꾸자꾸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를 해보세요. 나라고 할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걸려요. 근데 걸리는 순간 또 지나가요. 그러면 또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걸리는 걸 가져와서 그걸 여기서 풀을 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걸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살다 보면 점점 더 점차 그 묶임에서 사로잡히면서 조금씩 풀려난다는 사실만은 명백해요. 그거는 또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번에 되지는 않지만 자꾸자꾸 이 자리에서 살다 보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자꾸자꾸 풀려나는구나. 내 집착심에서 자꾸자꾸 풀려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라는 집착심, 생각에서도 자꾸자꾸 풀려나는구나 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자기가 경험을 하죠. 이게 이제 진짜 공부고 실제로 뭐가 실현돼야 되는 공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이건 자기 경험이니까 말 듣고 해결할 수는 없어요. 실제 경험이니까 이제 여기에 살면서 점차 뭐가 실현돼야 된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현안이 됐어요. 제 현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자꾸 이제 풀려나요. 그런 경험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하는 게 정답이에요. 다른 해법은 없어요. 이 자리에서 꾸준히 그냥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해결책이다. 오늘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업장.